칼륨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쉽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 그리고 항상 대기하지 않는 이유, 강력한 도입부, 권력에 대한 고통스러운 진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당신은 삶에서 진정한 권력을 가진 여성들, 성공한 여성 CEO들,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들,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여성들이 방에서 가장 시끄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은 밤늦게 메시지에 즉시 답하는 사람들이 아니며 모든 모임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를 항상 설명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변 모든 사람을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확실히 아닙니다. 칼 융의 첫 번째 여성 환자 중 한 명인 스위스 귀족 여성 엘리자베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처음 융을 만났을 때 그녀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매우 노력하고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이 필요할 때 항상 이용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종종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느낀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융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많이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느끼는 걸까요? 융은 몇 달 동안 엘리자베스를 관찰하며 고통스러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더욱 이용 가능하고 도움이 되려고 노력할수록 주변 사람들의 눈에 그녀의 가치는 더욱 낮아졌습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가용성의 역설이라고 나중에 명명한 심리학적 원칙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용 가능할 때 우리는 저평가됩니다.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에 더 선택적일 때 우리는 소중해집니다. 이것은 특히 여성들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주는지, 얼마나 이용 가능한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지에서 온다고 믿도록 조건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좋은 여성이 되는 것은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고 항상 도움을 줄 준비가 되어 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일정에 맞춰주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융은 사회가 우리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조건화는 실제로 우리의 권력과 존경을 훼손합니다. 당신이 삶에서 만났을 수 있는 두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사람을 민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민정은 중요한 회의 중이거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도 당신이 전화하면 항상 즉시 받습니다. 민정은 당신을 도와야 한다면 개인적인 약속까지 취소하며 항상 계획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마치 인생의 모든 선택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듯이 모든 결정을 과도하게 설명합니다. 민정은 지속적으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화났는지 걱정하며 자신이 가치 있고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과로합니다. 이제 두 번째 사람인 서연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서연에게 전화할 때 때로는 받고 때로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을 때 그녀는 즉시 긴 설명과 함께 문자를 보낼 의무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전화할 때도 과도하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서연은 자신만의 일정과 우선순위가 있으며 배려하고 지지적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다른 사람의 시간을 존중하는 것처럼 존중하기를 기대합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우선순위와 충돌하는 일을 하라고 요청할 때 그녀는 단순히 그것은 제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자세한 정당화 없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녀의 존재감은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귀중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솔직해지세요. 이 두 여성 중 누구를 더 존경하겠습니까? 누구의 의견이 더 무게를 가질까요? 누구에게서 문자를 받았을 때 더 기뻐할까요? 누구의 우정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까요?
누구의 조언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누구와의 시간이 더 특별하게 느껴질까요? 답은 거의 항상 서연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발견한 잔혹한 아이러니입니다. 지속적인 가용성을 통해 같이 있으려고 노력할수록 우리는 덜 가치 있게 됩니다. 끝없는 베풀물 통해 존경을 얻으려고 노력할수록 실제로 받는 존경은 더 적어집니다. 융은 여성 심리에서 이 함정에 대한 특별한 취약성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봉사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측정하도록 사회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은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자기 희생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권력을 갖는다는 것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필수 불가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수백 명의 여성들과의 융의 연구는 정확히 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존경을 받고 관계 가족 경력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성들은 모두 공통적인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에너지를 소중한 자원처럼 보호하고 언제 어떻게 그것을 배치할지 선택적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완벽한 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어머니, 완벽한 직장인, 완벽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모든 것을 동시에 엄청난 압박에 직면하는 곳에서 이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여성들이 항상 조화를 우선시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항상 가족과 관계를 우선시해야 한다는 문화적 기대는 모든 것을 주고 대가로 적은 존경을 받는 지치고 압도되고 저평가된 여성들의 전염병을 만들어냈습니다. 40대에 성공한 한국 사업가와의 대화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20대와 30대에 모든 것에 예라고 했습니다. 모든 가족 의무, 모든 업무 요청, 모든 친구의 응급 상황. 저는 성공하고 있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 가용성을 기대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제 도움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이 무언가가 필요할 때 부르는 사람이 되었지만 중요한 축하나 주요 결정에 대한 상담을 위해 초대받는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저는 유용했지만 가치 있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은 결국 경계를 설정하고 전략적으로 거절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과는 사람들이 제 시간을 더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무언가의 예라고 했을 때 그것이 더 의미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개의 의무에 흩어져 있는 대신 완전히 참여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제 관계들이 실제로 개선되었습니다. 제가 모든 방향으로 끌려가는 대신 영향력이 큰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 경력이 발전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에너지 주권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주권자가 자신의 왕국을 다스리는 것처럼 자신의 에너지를 통치하는 실천. 이것은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흩어진 에너지가 아무도 잘 섬기지 않는 반면 집중되고 의도적인 에너지는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융이 발견한 고통스러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관계 경력, 육아 우정,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을 대하도록 가르치는 방식, 정확히 그대로 우리를 대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만들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이 가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결코 거절하지 않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우선순위가 항상 우리의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항상 수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편의가 우리 자신의 필요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경계를 설정하고 우리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우리의 약속에 대해 선택적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간이 가치 있고 우리의 에너지가 소중하며 우리와의 상호작용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소중히 여겨져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우리는 여성의 권력과 전략적 희소성 사이의 관계, 여성들이 진정성을 잃지 않고 권위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추구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한 융의 통찰을 깊이 탐구할 것입니다. 제1장 여성 심리의 희소성 원리. 왜 우리는 항상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저평가하는가? 칼 융은 40년 이상을 여성 심리 연구에 바쳤으며 현대 여성들에게 가장 관련성이 높은 발견 중 하나는 그가 여성 관계에서의 역가치 원리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수천 명의 여성 환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융은 여성들이 자신을 너무 이용 가능하게 만들면서 체계적으로 자신을 저평가하는 동시에 전략적 거리를 유지하는 다른 사람들을 과대평가한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융의 여성 환자들은 종종 비슷한 불만을 가지고 그에게 왔습니다. 그들은 많은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하게 여겨진다고 느꼈고 지속적으로 도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으며 다른 사람들을 위해 끝없이 희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신중한 분석을 통해 융은 이러한 여성들이 사회가 그들의 성별을 위해 특별히 설계한 심리적 함정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성 심리에 대한 그의 개인적인 노트에서 융은 배려의 저주에 대해 썼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의지와 같다고 믿도록 사회화되는 방식. 이것은 그가 가용성 중독이라고 불렀던 것을 만듭니다. 필요로 여겨져야 한다는 강박적인 욕구, 항상 예라고 말해야 한다는 욕구, 항상 연락 가능해야 한다는 욕구,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욕구. 하지만 융의 임상 관찰은 교란적인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여성들이 더욱 이용 가능하고 수용적이 될수록 그들이 받는 존경과 진정한 감사는 더 적어졌습니다. 그들의 지속적인 가용성은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도움을 주려는 그들의 끝없는 의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가치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융은 유용성으로는 사랑받지만 인격으로는 존경받지 못하는 여성들의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했는지로는 감사받았지만 누구인지로는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필요했지만 소중히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1930년대에 윤기 치료한 세 아이의 스위스 어머니 안나의 사례를 보세요. 안나는 가용성을 중심으로 자신의 전체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정교한 아침 식사를 만들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다른 모든 사람의 일을 끝내기 위해 늦게까지 깨어 있었으며 누군가가 무엇이든 필요할 때마다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을 즉시 중단했습니다. 안나는 이것이 자신을 좋은 어머니이자 아내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안나는 모든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과 그 어느 때보다 더 단절되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융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그녀의 지속적인 봉사를 당연하게 여겼고 진정한 감사를 거의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어쨌든 그녀가 자신의 선회에 항상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대해 그녀와 상의하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안나는 자신의 삶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융은 안나가 그녀의 지속적인 가용성이 실제로 그녀의 가족에게 그녀의 필요 선호 시간이 그들의 것보다 덜 중요하다고 가르쳤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왔습니다. 항상 자신을 마지막에 두면서 그녀는 그들도 그녀를 마지막에 두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돌파구는 윤기 안내에게 전략적 비가용성을 실험해보라고 제안했을 때 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접근 가능한 대신 안나는 전적으로 자신의 관심사에 헌신하는 특정 시간을 가질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모든 문제를 즉시 해결하는 대신 그녀는 그들이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경험하도록 허용할 것이었습니다. 항상 예라고 말하는 대신 안나는 요청이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와 일치하는지 잠시 멈추고 고려할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안나의 가족이 이러한 변화에 혼란스러워하고 심지어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안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기여를 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자동적인 동의를 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정에 대한 그녀의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시간에 대한 존중을 모델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시간을 존중하며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안나는 단순히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융은 이 패턴이 가족 관계를 넘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정, 경력, 로맨틱한 관계, 사회적 서클에서 전략적 경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여성들이 한계 없이 끝없이 주는 여성들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히 여성들에게 복잡한 이유는 사회가 경계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를 처벌하는 동시에 경계가 없다는 이유로 우리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을 과도한 베품과 충분하지 않은 받음의 순환에 갇히게 하는 이중 구속입니다. 특히 한국 문화에서 이 문제는 눈치와 같은 개념에 의해 확대됩니다. 여성들이 종종 그 필요가 표현되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충족해야 한다는 기대. 눈치는 아름다운 기술이 될 수 있지만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희생하는 데 사용할 때 문제가 됩니다. 융은 이 도전을 성공적으로 헤쳐나간 여성들이 그가 깨달은 이기주의라고 불렀던 것을 소유했다고 관찰했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 필요하다는 지혜. 이러한 여성들은 자기 존중 없는 자기 희생이 궁극적으로 아무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을 고갈시킬 때 줄 것이 더 적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자신을 마지막에 둘 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마지막 자리에 속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융의 실무에서 자신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변화시킨 여성들은 자신의 에너지, 시간, 관심을 자유롭게 흩뿌리기보다는 현명하게 투자해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보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차별적이기보다는 자신의 관대함에 대해 전략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공허함보다는 충만함에서 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여성들이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어떻게 돌보는지에 대해 더 의도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은 더 사려 깊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존재는 더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더 자기 존중적이었기 때문에 더 강력해졌습니다. 융은 이 변화가 종종 여성들이 자신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깊은 조건화를 극복해야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끝없는 희생으로 사랑받는다는 환상을 애도하고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진정한 자신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룬 여성들은 아름다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을 존중으로 대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신을 존중으로 대할 수 있는 허가를 주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을 가치 있게 여길 때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경계를 설정할 때 거래적 관계보다는 진정한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여성들이 이해하고 실행하기 위해 융의 작업에서 얻은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여성들에게 여전히 깊이 관련이 있으며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우리의 초연결 세계에서는 아마도 더욱 그렇습니다. 알림 소셜미디어, 우리의 관심과 에너지에 대한 끝없는 요구의 흐름, 이 모든 현대적 압박들이 전략적 희소성에 대한 융의 지혜를 여성들이 이해하고 실행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만듭니다. 제2장 여성의 권력권으로서의 침묵. 왜 적게 말하는 것이 더 많은 영향력을 의미할 수 있는가? 융은 그가 여성의 소통 패턴이라고 불렀던 것을 연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보냈고 매혹적인 발견을 했습니다. 관계에서 가장 많은 존경과 영향력을 받는 여성들은 종종 가장 많이 말하거나 자신을 가장 철저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전략적 침묵과 선택적 공유의 예술을 마스터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사회가 소통에 대해 여성들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에 반했기 때문에 특히 혁명적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종종 과도하게 설명하고 자신의 결정을 광범위하게 정당화하고 어색한 침묵을 채우고 자신의 의도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안심시키도록 사회화됩니다. 융은 이 패턴이 선이었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의 권위와 영향력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치료 실무에서 융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여성 환자들이 종종 관계에서 가장 이해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관점을 이해하도록 하고 자신의 선택을 정당화하고 자신의 결정을 방어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설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주 들리지 않고 저평가된다고 느꼈습니다. 융은 30대에 교육받은 여성 마리의 사례를 문서화했습니다. 마리는 매우 말솜씨가 좋고 논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결혼해서 무력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왔습니다. 마리는 남편에게 자신의 관점을 설명하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자세한 정당화를 제공하고 어떤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자신의 추론을 설명하는데 시간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만드는 대신 마리의 광범위한 설명은 그녀의 의견에 대한 남편의 존중을 감소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더 많이 설명할수록 그는 덜 들었습니다. 그녀가 더 많이 정당화할수록 그는 더 많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마리는 윤기, 설명의 함정이라고 불렀던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더 많은 말이 더 많은 이해를 만들 것이라고 믿는 것, 실제로는 그 반대가 사실일 때 융은 마리가 지속적인 설명이 당신의 결정이 외부 검증을 필요로 한다는 무의식적 메시지를 보낸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항상 당신의 선택을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낄 때 당신은 그 선택들이 의문스럽다고 암묵적으로 제안합니다. 항상 당신의 추론을 설명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그 추론을 토론하고 도전하도록 초대합니다. 마리의 돌파구는 융이 그가 주권적 소통이라고 불렀던 것을 실험해보라고 제안했을 때 왔습니다.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그 다음 침묵과 편안하게 지내기. 특정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한 긴 설명 대신 마리는 단순히 자신의 결정을 말하고 그것들이 자체의 장점으로 서도록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마리가 과도한 설명을 멈췄을 때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말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입장을 말한 후 침묵과 편안해졌을 때 그는 모든 점을 토론하도록 초대받았다고 느끼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녀가 덜 말했을 때 그녀의 말들이 더 무게를 가졌습니다.
융은 이 패턴이 결혼을 넘어 여성들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문적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여성들은 종종 단순히 진술을 하고 그것들이 서도록 하는 사람들보다 덜 자신감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우정에서 항상 자신의 경계를 정당화하는 여성들은 단순히 조용히 자신의 경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보다 덜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융이 발견한 핵심 통찰은 설명이 종종 권위를 훼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진정으로 권위를 가질 때 그들은 왜 그것을 가지는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단순히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자신의 권위를 설명할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융기 여성들이 무소통이거나 차가워지기를 옹호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그가 의도적 소통이라고 불렀던 것을 격려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얼마나 공유할지에 대해 사려 깊게 되는 것, 전략적 침묵이 끝없는 말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 융은 이 기술을 마스터한 여성들이 그가 자기적 존재감이라고 불렀던 것을 소유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말할 때 사람들은 그녀의 말이 신중하게 선택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들었습니다. 그들이 의견을 공유할 때 그 의견들은 과도한 설명에 의해 지속적으로 희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들이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들은 끝없이 정당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존중받았습니다. 성공한 여성 환자들에 대한 그의 노트에서 융은 썼습니다. 진정한 존경을 받는 여성들은 그들의 말이 소중한 화폐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과도한 설명이나 방어적 정당화를 통해 이 화폐를 무분별하게 소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의 기여가 가치를 더할 때 말하고 침묵이 그들에게 더 잘 봉사할 때 침묵하며 전략적으로 자신의 말에 투자합니다. 이 원칙은 여성들이 종종 자신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는 한국 문화적 맥락에서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그들의 선택이 전통적 기대에서 벗어날 때. 융의 통찰은 여성들이 설명이 그들에게 봉사할 때와 그것이 그들을 훼손할 때를 배움으로써 자신의 권위를 보호하면서도 진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예술은 도움이 되는 명확화와 방어적 과도 설명을 구별하는 데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 명확화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방어적 과도 설명은 검증과 승인을 추구합니다. 하나는 당신의 입장을 강화하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약화시킵니다. 융은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설명되지 않은 선택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불편함과 편안해지는 것을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사회는 종종 다른 사람들이 여성의 결정을 이해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때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도록 압박합니다. 하지만 융은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편안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반응을 관리할 책임을 지는 것을 피하도록 가능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술을 배운 여성들은 그들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자신의 선택에 대한 반응을 관리하기 위해 감정적 노동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계가 더 진정성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명확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반응을 경험하고 처리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의 실제 적용은 설명이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상황과 설명이 다른 사람들의 승인에 대한 불안에 의해 주도되는 상황을 구별하는 것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진술을 하고 즉시 그것들을 정당화하거나 방어하려고 서두르지 않고 그것들이 서도록 하는 것과 편안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기술은 여성들이 남성들이 거의 묻지 않을 왜 질문에
종종 직면하는 전문적 환경에서 특히 강력합니다. 길고 정당화에 끌려가기보다는 간단하게 답하고 대화를 앞으로 레디렉트하는 것을 배우는 것은 직장 역학에서 여성들의 권위가 어떻게 인식되는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소통에 대한 융의 통찰은 모든 선택을 공개적으로 설명 정당화 방어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압박이 있는 소셜미디어 시대에서 오늘날에도 놀랍도록 관련이 있습니다. 선택적 공유와 전략적 침묵의 힘을 이해하는 것은 여성들이 실제로 그들의 영향력과 존경을 증가시키면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장 개인 에너지 보호. 너무 많이 요구하는 세상에서의 자기 보존의 예술, 융의 정신적 에너지 개념은 여성들의 피로와 압도감 경험을 이해하는 데 혁명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더 자신의 에너지를 보충이나 전략적 보존에 대한 고려 없이 지속적으로 내어주도록 사회화되었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 환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융은 그가 에너지 주권 모델이라고 불렀던 것을 개발했습니다. 여성들이 더 만족스럽고 존경받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개인 에너지에 대한 통제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융은 대부분의 여성들이 그가 에너지 출혈이라고 불렀던 것으로 고투했다고 관찰했습니다. 과도한 약속, 과도한 설명, 과도한 수용, 과도한 가용성을 통한 그들의 생명력의 지속적인 누출. 이러한 여성들은 그렇게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갈되고 분개하고 역설적으로 저평가된다고 느끼며 그에게 왔습니다. 헬레나의 사례가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헬레나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라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융에게 온 교사이자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헬레나의 하루는 아침부터 밤까지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가족을 위해 정교한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일찍 일어났고 일하는 동안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고생하는 동료들에게 정서적 지원도 제공했으며 저녁에는 가사일을 관리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지원이 필요한 친구나 가족 구성원에게 이용 가능했습니다. 헬레나는 융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주지만 매일 더 적은 제 자신이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하지만 저는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돕느라 바쁘지만 속이 비어 있다고 느낍니다. 헬레나는 융기 베푸는 함정이라고 불렀던 것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많이 줄 수 있는지에서 온다고 믿는 것, 무차별적인 베푸는 것이 실제로는 그녀의 웰빙과 다른 사람들의 그녀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모두 감소시킨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융은 헬레나가 에너지는 유한하며 다른 유한한 자원처럼 전략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에너지 예산 책정의 개념을 소개했습니다. 단순히 가장 크게 그녀의 관심을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기보다는 그녀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에너지를 어떻게 할당할지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것. 첫 번째 단계는 헬레나가 그녀의 삶의 모든 사람에게 그녀의 에너지가 자유롭고 무제한이라고 무의식적으로 가르쳤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결코 거절하지 않고, 결코 한계를 설정하지 않고, 결코 자신의 필요를 우선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에너지를 무한히 이용 가능한 것으로 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그들 편에서 반드시 악의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녀가 확립한 패턴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융은 헬레나와 함께 그가 전략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불렀던 것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세 가지 핵심 원칙을 포함했습니다. 첫째, 헬레나는 진정한 응급 상황과 만들어진 긴급 상황을 구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관심에 대한 많은 긴급한 요청들이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계획이나 자신의 책임을 관리할 수 없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선택의 결과로부터 지속적으로 구해냄으로써 헬레나는 자신을 고갈시키면서 의존성을 가능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헬레나는 윤기 에너지 분류라고 불렀던 것을 연습했습니다. 진정한 중요성과 효과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녀의 능력에 기반하여 그녀의 관심에 대한 요청을 분류하는 것. 그녀는 적절한 에너지를 줄 수 없을 때 예라고 말하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도 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고갈되고 분개하는 도움은 그녀의 부재보다 덜 가치 있었습니다. 셋째, 헬레나는 윤기 보충 의식이라고 불렀던 것을 개발했습니다. 그녀의 에너지를 회복하는데 전념하는 협상 불가능한 시간. 이것은 이기적인 탐닉이 아니라 전략적 유지 보수였습니다. 중요한 일을 동력으로 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것과 같은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처음에는 헬레나의 삶의 일부 사람들이 그녀의 새로운 경계에 좌절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다른 정서적 지원의 원천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자신의 일에 대해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즉각적인 가용성을 기대하기보다는 미리 계획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헬레나의 기여가 더 의도적이었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도움을 줄 때 그녀는 흩어지고 분개하기보다는 완전히 현재 있고 활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더 이상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노력을 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일은 수많은 작은 요청에 에너지를 분산시키기보다는 영향력이 큰 활동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헬레나는 다시 자신처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의무의 층 아래 묻혀있던 관심사와 열망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휴면 상태에 있던 자신의 성격의 부분들을 재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한 에너지를 갖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했습니다. 융은 이 변화가 헬레나가 자신을 우선시하는 것에 대한 깊은 죄책감을 극복하도록 요구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처럼 그녀는 자기 관리가 이기적이고 좋은 여성들은 항상 다른 사람을 우선시한다고 믿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융은 그녀가 이 이해를 재구성하도록 도왔습니다. 당신이 갖지 않은 것을 줄 수 없습니다. 고갈된 에너지는 아무도 효과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자기 관리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의미 있게 기여할 수 있는 당신의 능력에 책임감 있는 관리입니다. 이 원칙은 여성들이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는데 특히 중요해졌습니다. 윤건 한 사람의 끝없는 베푸는 것과 다른 사람의 끝없는 받는 것에 기반한 관계가 본질적으로 불안정하고 궁극적으로 양쪽 모두에게 불만족스럽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주는 사람은 결국 분개하게 되고 받는 사람은 그들이 받는 것이 무제한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것을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들은 융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그가 상호 에너지 투자라고 불렀던 것을 요구했습니다. 양쪽 모두가 기여하고 양쪽 모두가 상대방의 에너지 기여를 존중하는 것. 이것은 양쪽 개인이 자신의 에너지에 대한 주권을 유지하고 강박적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공유할 때만 가능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이 원칙은 돌봄 제공자와 조화를 이루는 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문화적 기대 때문에 특별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정의 개념, 지속적인 돌봄과 가용성을 통해 종종 표현되는 깊은 감정적 유대는 건강한 경계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에너지 고갈 패턴으로 왜곡될 수 있습니다.
융의 통찰은 진정한 정기, 실제로는 공허함보다는 충만함에서 강박적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적으로 올 때 향상된다고 제안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여성들은 고갈된 자신이 아닌 최고의 자신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충분한 에너지 주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너지 주권의 실제 실행은 윤기 일시정지 실천이라고 불렀던 것을 개발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요청에 자동적으로 예라고 말하기 전에 자신과 체크인하는 순간을 갖는 것. 이 일시정지 동안 당신은 묻습니다. 이 요청을 잘 이행할 적절한 에너지가 있는가? 이것이 내 우선순위와 가치와 일치하는가? 나는 충만함에서 예라고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 죄책감 또는 습관에서 말하는 것인가? 이 실천은 여성들이 반응적인 베푸는 것에서 의도적인 기여로 이동하도록 돕습니다. 모든 요구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 가장 의미 있는 영향을 만들 것에 기반하여 자신의 에너지를 어떻게 투자할지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융은 또한 그가 에너지 경계라고 불렀던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게 만들지에 대한 명확한 한계. 이러한 경계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참여하기로 선택할 때 완전히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보호하면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보장하는 관문입니다. 에너지 주권을 마스터하는 여성들은 그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덜이 아닌 더 가치 있게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기여는 더 사려 깊기 때문에 더 무게를 가집니다. 그들의 존재는 더 의도적이기 때문에 더 의미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일방적인 고갈보다는 상호 존중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선됩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여성들은 경계가 사랑에 대한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웰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이 관계에서 더 완전히 나타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으로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것은 모든 상호작용의 질을 높였습니다. 제4장 경계를 통한 가치 창조. 왜 경계가 거리가 아닌 연결을 만드는가? 융의 치료적 경계에 대한 작업은 깊은 역설을 드러냈습니다. 한 사람의 경계가 더 명확하고 일관될수록 그들의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경계가 사랑에 대한 장벽이라기보다는 그것의 기초라고 종종 가르침받는 여성들에게 특히 중요했습니다. 수십 년의 임상 실무를 통해 융근 경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관계에서 가장 거리감을 느끼고 오해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주었지만 진정한 감사를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수용했지만 점점 더 분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에 예라고 했지만 동의한 것 중 매우 적은 것을 즐겼습니다. 이사벨라의 사례가 이 역학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에게 의존하는 많은 친구들과 가족 구성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외롭다고 느꼈기 때문에 융에게 온 성공한 건축가였습니다. 저는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거기 있습니다. 그녀가 융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저를 보거나 알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저는 모든 상황에 유용한 인간 스위스 군용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구인지로는 특별히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사벨라는 자신의 시간, 에너지 가용성에 대한 경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전화에 답했고, 모든 모임에 참석했고, 모든 요청을 도왔고, 아무에게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자신을 좋은 친구 딸 동료로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대신 그것은 그녀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융군 이사벨라가 경계가 없으면 모양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무엇을 하고 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한계 없이는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자신의 필요, 선호 자율성을 가진 구별되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윤기 이사벨라가 설정하도록 격려한 첫 번째 경계는 그녀의 시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요청에 대해 모든 시간에 이용 가능한 대신 이사벨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이용 가능한 특정 시간과 자신의 일, 휴식, 개인적 관심사에 전념하는 특정 시간을 지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이사벨라에게 이기적으로 느껴졌지만 윤근 그녀의 시간을 보호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이용 가능할 때 완전히 현재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경계는 그녀의 에너지를 포함했습니다. 이사벨라는 진정으로 그녀의 독특한 기술이 필요한 요청과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 처리할 수 있지만 단순히 그녀에게 위임하는 것을 선호하는 요청을 구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일들에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러한 일들이 그녀가 진정으로 그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방해할 때, 세 번째 경계는 감정적 노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사벨라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관계의 감정적 관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의 중요한 날짜를 기억했고, 사람들의 문제를 확인했고, 갈등을 중재했고, 사회적 연결을 유지할 책임을 졌습니다. 윤근 그녀가 이 수준의 감정적 책임이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지능과 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사벨라의 경계 실행의 결과는 처음에는 도전적이었지만 궁극적으로 변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의 일부 사람들은 그녀의 새로운 한계에 좌절했고 그녀가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하게 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윤근 이사벨라가 그녀의 건강한 경계에 환한 사람은 아마도 그녀의 건강하지 않은 경계 부족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사벨라의 경계를 존중한 사람들이 그녀와 다르게 상호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의 기여를 당연하게 여길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더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시간이 가치 있고 그녀의 통찰이 찾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중요한 결정에 대해 그녀와 상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관계가 계속되기 위해 상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원을 되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사벨라는 단순히 그녀가 제공하는 것이 아닌 그녀가 누구인지로 진정으로 알려지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관계는 거래적 유용성보다는 진정한 연결에 기반했기 때문에 더 깊어졌습니다. 융은 이 패턴이 모든 유형의 관계에서 사실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맨틱한 파트너십에서 명확한 경계를 가진 커플들이 경계 없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만족도와 친밀감을 보고했습니다. 경계를 가진 파트너들은 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 더 안전하다고 느끼는 동시에 더 존중받고 감사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우정에서 명확한 경계를 가진 여성들은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만족스러운 우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의 친구들은 그것이 보장되거나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대화는 양쪽 모두가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의미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적 환경에서 명확한 경계를 가진 여성들이
동료들에 의해 승진되고 존경받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그들의 일은 수많은 평범한 노력에 자신을 얇게 펼치기보다는 훌륭하게 완료할 수 있는 프로젝트만 맡았기 때문에 더 높게 가치 있게 여겨졌습니다. 융은 경계 설정이 그가 사랑하는 확고함이라고 불렀던 것을 요구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돌봄과 존중을 전달하면서 명확한 한계를 유지하는 능력. 경계는 처벌이나 거부가 아닙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 역학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명확성입니다. 핵심은 경계와 벽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벽은 사람들을 완전히 차단하고 연결을 방해합니다. 경계는 양쪽 모두를 건강하지 않은 역학으로부터 보호하면서 의미 있는 연결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듭니다. 벽은 가라고 말합니다. 경계는 우리 둘에게 효과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 문화의 여성들에게 경계 설정은 조화위계 수용에 대한 강조 때문에 특별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눈치의 개념은 여성들이 종종 자신의 웰빙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충족하기를 기대합니다. 융의 통찰은 진정한 눈치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뿐만 아니라 진정한 돌봄과 기여를 위한 당신의 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신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도 이해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안합니다. 융은 또한 경계 설정이 점진적으로 개발되어야 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을 가르침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중요한 관계에서 주요한 경계 위반을 다루기 전에 작고 위험이 낮은 상황에서 시작하여 연습해야 했습니다. 그는 그가 경계 실험이라고 불렀던 것을 추천했습니다. 거절하고 한계를 설정하고 요청을 재방향시키는 것을 연습하기 위한 작은 테스트. 예를 들어 긴급하지 않은 문자에 즉시 응답하지 않기 휴식이 필요할 때 사회적 초대를 정중하게 거절하기 또는 당신의 우선순위와 충돌하는 요청을 다시 일정을 잡도록 요청하기. 이러한 실험들은 여성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면서 경계 설정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융은 건강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경계를 존중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새로운 기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경계에 대해 화나거나 조작적이 되는 사람들은 그들의 성격과 그들이 선호하는 건강하지 않은 역학에 대한 정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경직되거나 융통성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윤기 의식적 선택이라고 불렀던 것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언제 그리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확장할지에 대한 습관 두려움 또는 죄책감에서 자동적으로 이해라고 말하는 대신 당신은 특정 요청이 당신의 가치 능력 그리고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은 진심과 일치하는지 잠시 멈추고 고려하는 것을 배웁니다. 융은 건강한 경계를 성공적으로 실행한 여성들이 그들이 실제로 덜이 아닌 더 관대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고 진정으로 도움을 주고 싶을 때만 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는 더 열정적이고 더 효과적이고 더 감사받았습니다. 그들은 양적으로는 덜 주었지만 질적으로는 더 높았고 그들과 받는 사람들 모두 상호작용에 더 만족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여성들은 경계가 사랑에 대한 장벽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명확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들은 자신의 웰빙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었고 이것은 그들이 관계에서 더 완전히 나타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존중으로 대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이것은 모든 상호작용의 질을 높였습니다. 제5장 전략적 사라짐의 예술 Strategic Withdrawal의 힘 융의 그가
전략적 부재라고 불렀던 것에 대한 탐구는 인간 심리학의 가장 반직관적인 원칙 중 하나를 드러냈습니다. 존재는 사려 깊은 부재와 균형을 이룰 때 더 의미 있게 됩니다. 특히 지속적인 가용성이 돌봄과 같다고 믿도록 사회화된 여성들에게 전략적 철수의 예술을 배우는 것은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융은 자신의 치료 실무에서 이 원칙을 처음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그를 덜 자주 보는 환자들이 종종 일주일에 여러 번 세션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돌파구를 만든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세션 사이의 시간은 통합 반성, 그리고 진정한 변화를 위한 공간을 허용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환자들은 그들을 위해 기다려야 했을 때 그들의 세션을 더 높게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융기 다양한 유형의 관계에서 그가 부재 효과라고 불렀던 것을 연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는 전략적이고 의도적인 부재가 실제로 거리를 만들기보다는 유대를 강화하고 거리보다는 욕망을 만들고 감소시키기보다는 감사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피아의 사례가 이 원칙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소피아는 자신이 항상 모든 사람을 위해 거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녀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융에게 온 사회적으로 활발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파티에 참석했고 모든 전화에 답했고 모든 사람의 응급 상황에 이용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더 이용 가능해질수록 사람들은 그녀를 덜 특별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융은 소피아와 함께 큐레이션된 부재의 실험을 작업했습니다. 모든 사회적 기능에 참석하는 대신 소피아는 그녀가 진정으로 흥미를 느끼고 완전히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를 선택적으로 선택할 것이었습니다. 모든 전화에 즉시 답하는 대신 그녀는 응답하기 전에 대화가 그녀의 에너지와 관심에 합당한지 고려할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즉각적이고 놀라웠습니다. 소피아가 덜 이용 가능해졌을 때 그녀의 존재는 더 소중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이벤트에 나타났을 때 더 흥분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와의 대화를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관심과 시간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멈췄습니다. 융은 이것이 그가 희소성 자기학이라고 불렀던 것의 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간 심리학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없는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것. 이것은 단순히 물질적 대상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관심, 시간, 에너지에 더 강력하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융은 이것이 조작이나 게임하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전략적 부재는 진정성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다고 느끼는 경험만을 선택하는 것. 인위적인 희소성을 만드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궁극적으로 공허합니다. 진정한 희소성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한 자원으로 대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융은 전략적 부재의 여러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시간적 부재, 특정 시간을 자신만의 관심사 반성 또는 휴식에 전념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의 시간이 무제한이 아니며 당신과의 시간이 소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감정적 부재, 다른 사람들의 모든 감정적 필요에 즉각적인 관리자가 되기를 거절하는 것.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적 회복력을 개발하도록 허용하면서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보호합니다. 사회적 부재, 모든 사회적 기능이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대신 당신이 진정으로 즐기고 가치를 더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는 것. 디지털 부재, 지속적으로 온라인이거나 즉시 응답 가능하지 않고 대신 연결되지 않은 시간과 의도적인 소통을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융은 이러한 형태의 부재 각각이 존재를 더 의미 있게 만든다고 관찰했습니다.
당신이 선택적일 때 당신의 선택이 더 무게를 가집니다. 당신이 때때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당신이 이용 가능할 때가 특별한 기회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또한 전략적 부재가 개인적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할 때 자신의 내적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전략적 부재는 내향적 반성과 개인적 발전을 위한 공간을 만듭니다. 미영의 사례가 이것을 보여줍니다. 미영은 매우 성공한 마케팅 임원이었지만 자신이 끝없는 회의, 네트워킹 이벤트, 그리고 사회적 의무의 소용돌이에 갇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또는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원하는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융의 지도해 미영은 고독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주 몇 시간을 혼자 보내고 책을 읽고 반성하고 단순히 존재하는 것. 처음에는 이것이 불편했습니다. 그녀는 생산적이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고독의 기간들이 그녀에게 놀라운 명확성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관심사를 재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와 우선순위에 대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녀는 어떤 기회들이 진정으로 그녀의 목표와 일치하고 어떤 것들이 단순히 분산인지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미영이 더 선택적이 되고 전략적으로 특정 기능에서 자신을 철회했을 때 그녀의 전문적 가치가 실제로 증가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입력과 의견이 더 많은 무게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모든 곳에 있으려고 노력하는 대신 자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집중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리더가 되었습니다. 융은 전략적 부재의 예술이 자기 존중과 타인 존중 사이에 섬세한 균형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목표는 무관심하거나 이용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가 선택이고 선물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아니요 라고 말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것을 배우는 것을 포함합니다. 복잡한 설명이나 과도한 사과 없이 단순하고 친절한 거절. 그것은 저에게 맞지 않을 것 같아요. 또는 저는 그때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당신이 거절하는 이유에 대한 긴 정당화는 종종 다른 사람들을 당신의 결정을 토론하거나 도전하도록 초대합니다. 융은 또한 전략적 부재가 대인 관계에서 건강한 긴장을 만든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누군가가 항상 이용 가능할 때 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은 있지만 흥분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때때로 이용 가능하지 않을 때 그것은 관계에 예상과 감사의 요소를 만듭니다. 이것은 로맨틱한 관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융은 파트너가 각자의 개별적인 관심사, 우정 목표를 유지하는 커플들이 더 강하고 더 지속적인 유대를 가진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각 파트너가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유지할 때 그들은 더 완전한 자아로 관계에 와서 더 흥미롭고 매력적인 파트너가 됩니다. 전략적 부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한 감사를 개발하도록 허용합니다. 누군가가 항상 거기 있을 때 그들의 존재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때때로 부재할 때 그것은 그들이 돌아왔을 때 그들의 존재를 더 감사하게 만듭니다. 융의 통찰에 따르면 전략적 부재를 마스터한 여성들은 그들의 관계가 더 균형 잡히고 상호적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관계의 모든 감정적 노동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연결을 시작하고 계획을 만들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개인적 목표와 열망에 집중할 공간을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은 자신의 꿈을 추구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자신의 관심사를 탐구할 시간과 에너지를 갖습니다. 이것은 종종 개인적 성장과 성취로 이어져서 그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매력적이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한국 문화에서 특히 집단주의와 사회적 조화가 높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곳에서 전략적 부재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의 통찰은 진정한 조화가 실제로는 개인들이 자신의 웰빙을 유지하고 그들의 독특한 기여를 개발할 공간을 가질 때 향상된다고 제안합니다. 최종적인 결론, 진정한 권력으로의 변화. 융의 연구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전술적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권력과 가치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이해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배운 모델, 더 많이 주고 더 이용 가능하고 더 수용적이 되는 것을 통해 사랑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우리를 지치고 저평가되게 만드는 경로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진정한 권력이 희소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이고 감정적인 자원의 희소성뿐만 아니라 자기 존중과 경계의 희소성. 당신이 자신을 소중한 자원으로 대할 때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하는 것을 배웁니다. 당신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신중하게 투자할 때 그 투자들이 더 큰 수익을 가져옵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줄 때 당신이 충만함에서 주고 공허함에서 주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관계가 상호 존중에 기반하고 일방적인 베푸는 것에 기반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원칙들을 적용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변화가 즉각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경계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덜한 가용성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당신이 올바른 길에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당신의 건강한 경계를 존중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더 행복하고 더 균형 잡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과의 시간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라운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덜 주려고 노력할 때 당신은 실제로 더 많이 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덜 추구할 때 당신은 더 추구받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덜 증명하려고 할 때 당신의 가치가 더 명백해집니다. 이것이 융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가장 아름다운 역설입니다. 진정한 권력은 당신이 그것을 잡으려고 할 때가 아니라 당신이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행동할 때 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의 가장 강력한 표현은 때때로 전략적으로 사랑스럽게 사라지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러한 진실들을 구현하기 시작할 때 세상도 그것들을 인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융기 가능하다고 알았던 변화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도 가능한 변화입니다.